오전에 이어서 오후 심포지엄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박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1부도 참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만 2부 심포지엄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고받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견도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프로그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업의 미래와 지역 임업 활성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고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 1부에서는 MZ세대가 바라는 미래 임업이라는 주제로 DMZ숲 임미려 대표께서 발제를 해주시겠고요. 발표 이후에 패널 토의가 진행이 됩니다. 농업법인 1983 주식회사 김소민 대표께서 좌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죠. 사단법인 편백나무숲의 김진환 대표님, 내반마련의 박예일 대표님, 그리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이인세 실장께서 패널로 나오셔서 토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저희 기념식에서도 앞에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MZ세대라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MZ세대가 바라는 임업의 미래 어떤 모습일지도 기대가 되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또 2부를 진행할 텐데요. 2부에서는 지역 임업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우리 한국임업진흥원의 오왕수, 강승모, 선주남 본부장님 그리고 김건기 실장님께서 이렇게 네 분이 발제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패널 토의에서는 전남대학교 백을선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주식회사 모라비아냉코 김경필 이사님, 국산목재협동조합 김지훈 이사장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이진영 책임연구원님, 또 충북괴산군의 우창희 산림녹지과장님 패널로 모셔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포지엄도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여러분? 네, 믿습니다. 1부와 2부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심포지엄의 첫 번째 발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MZ가 임업에게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DMZ숲의 임미려 대표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MZ세대가 말하는 미래의 임업, 그 첫 번째 심포지움의 발제를 맡게 된 DMZ숲의 대표 임미려입니다. 먼저 임업진흥원 창립 10주년이라는 이런 의미 있는 행사에 발제자로 참여하게 되어서 대단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파주 DMZ 민북 지역인 민통선에서 숲을 경영하고 단기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귀림 청년 임업인이자 임업 후계자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임업과 결합한 플러스 알파를 지역에서 구현하려고 했던 저의 시도와 그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임업이 MZ세대와 어떤 접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업이란 나무나 임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MZ세대인 제가 바라보는 임업은 좀 달랐습니다. 바로 그 1차 산업을 넘어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여러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생태계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임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임업이 그 지역 출신 그리고 승계 임업인 그리고 전공자들만이 하는 그런 닫혀있는 세계가 아니라 임업과 상관없다고 여겨졌었던 다양한 배경과 출신을 가진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임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비승계 임업인이자 그리고 귀촌인 그리고 지역에서 굉장히 드문 젊은 여성임으로써 그 주류에 속해 있지 않았기에 더 이런 구상을 하고 지역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본 임업 플러스의 관점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현장으로 바로 DMZ를 잡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DMZ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백두대간과 더불어 한반도의 중요한 생태축 중 하나이며 분단의 아픔을 담고 있는 세계 유일무이한 비무장지대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공간이 저희에게 분단의 과거를 상기시키고
닿을 수 없는 전시와 감상의 대상만으로 남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고 그렇기에 정체되어 있고 통제되어 있는 곳으로 인식되는 게 저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안에서도 농지는 그나마 농사라도 질 수 있지만 숲은 유휴임지로서 그 지역 분들에게까지 외면받는 닫혀진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MZ세대인 저는 이 공간을 새롭게 보고 또 그 고정관념을 깨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닫혀진 문을 열면 이만한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 없는 곳도 바로 DMZ입니다.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그 시절 그대로 박제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곳에서 뭔가 새롭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작은 시도를 저는 바로 이 DMZ에서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주 DMZ는 매우 훌륭한 자원을 가진 공간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차로 30분,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는 서울 문산 도라산 고속도로와 경의선 도라산역으로 접근성이 매우 훌륭한 지역이고 다양한 산림 문화 자원과의 연계성 또한 풍부합니다. 또 배후도시 또한 인접해 있어 젊은 층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농지와 산이 구분이 모호한 완만한 임야로 이루어져 있어 숲을 활용한 다양한 작물과 또 체험들이 가능한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는 DMZ 지역을 TV에서 뉴스로, 다큐로, 또 일회성 단체 안보 관광으로 만나는 그런 공간으로 놔두고 싶진 않았습니다. 이곳을 오는 게 말 그대로 이벤트가 아니라 여기에 일상이 꾸려진다면 우리가 어쩌면 말로만 하는 평화와 공존, 미래가 저절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또 살아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경험과 놀이와 일이 벌어지는 체험의 공간이자 놀이의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런 어떤 새로운 작업들을 통해서 DMZ가 MZ세대들을 위한 도전의 아이콘으로 거듭나는 것. 그런 의미에서 MZ세대들과 임업 플러스의 관점에서 DMZ는 굉장한 잠재력과 기회를 가진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위험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우려 속에서 저에게 영감을 준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양양의 서피비치입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40년간 방치되었던 해변을 한국의 마이애미이자 보라카이로 만든 사례입니다. 공유수면과 군사보호구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이 일대를 그 상상력과 대범함으로 서핑을 매개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제한과 어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바로 파주 DMZ로 2017년 서울에서 지역으로 귀촌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임업을 생각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언론을 전공했고 서울에서 사무직에 종사했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2016년 서울에 있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귀산촌 교육을 하면서 그것을 기회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토대를 닦아서 2017년 파주에서 군내면 민북지역 마을로 귀산촌 하게 됩니다. 처음에 지역분들이 많이 해주셨던 말씀이 서두르지 말아라. 성급하게 하다 보면 쉽게 지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좀 새겨 들으면서 뭔가 바로 작물을 생산하고 시작하기보다는 마을 분들과 관계를 맺고 또 현황을 파악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긴 호흡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잡은 이 공간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바로 서울이고요. 그쪽으로 북쪽으로 향해 바로 파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이 바로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서 임진강을 넘어 통일대교 그리고 민북지역 안쪽인 바로 이 숲을 배경으로 저희는 농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숲농장을 만드는 그 과정은 그리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군 작전성 문제라던가 안전성 문제들을 모두 체크하고 또 허가를 받아 나가며 또 그러한 저희의 시도와 구상에 공감을 해주셨던
파주시 산림조합분들의 도움을 받아 민통선 지역에서는 어쩌면 임업적인 측면에서는 최초로 시청으로부터 산림 경영 계획 인가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임업을 시작하기 전 제가 먼저 했었던 일들은 이 지역에 바로 자생하고 있는 수목과 야생화와 약초와 버섯들을 조사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단순히 1차 생산으로만 또 저희만 하는 농장을 좀 넘어서 보고 싶었습니다. 표고나 느타리, 더덕이나 도라지 등의 단기 임산물을 재배하는 동시에 이러한 재배의 경험과 과정 안에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보시는 사진은 바로 저희가 직접 생산한 도라지를 가지고 파주시에 있는 청년들과 파주시 농산물 가공센터의 도움을 받아 2차 가공품을 기획해보고 생산해서 완성해본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작년 2021년에는 DMZ 민통선 지역 최초로 산림청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에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15,000평의 공간에 노지 재배와 시설 재배를 마련해서요. DMZ에 자생하고 있는 약용 야생화와 또 파주시에서 대표적인 산림문화 자원 중 하나인 허준묘와 연계해서 생산은 물론 가공과 체험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진은 바로 그때 당시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선정 과정에서의 바로 현장 심사 사진인데요. 어쩌면 저희에게 이 사진은 합격한 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이 공간에, 이 숲 안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시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공간을 관에서 사업 대상지로 검토해 주시고 또 고려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이 지역 일대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이게 3년 전 저희 농장 숲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본다는 것 자체를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 들을 때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DMZ를 또 자신만의 DMZ를 만나고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만의 농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의 배경이 된다든지 파주시와 또 다른 도시의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DMZ 안에 있는 임산물을 생산하고 체험해보는 과정들을 함께 해보면서 이제는 저희만이 꿈꾸는 농장을 넘어서 모두가 함께 꿈꾸는 농장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내고 또 사람을 모으는 과정에 굉장히 집중했던 이유는 사실 DMZ와 임업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DMZ를 가지고 그동안 뭔가 해보려는 시도는 저희가 처음은 아니었고 또 많은 분들이 하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DMZ 임업으로 뚜렷한 모습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 생산하는 제품을 단순히 중개해서 판매하는 그 지점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 바로 현장이 있고 실체가 있어야 된다. 사실 이 넓은 파주시 민통선 지역 3,600만 평 안에서 DMZ와 임업과 숲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저한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서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체험을 하고 연결이 될 때 비로소 DMZ에 있는 임산물들이 타 지역과 구별될 수 있는 독보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토대가 점점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에게는 쉽지 않았던 그런 인허가의 과정들, 그리고 각종 임업 장비들을 갖추고 생산 역량을 갖추는 작업들의 준비 과정을 해왔고요. 이제 그 기본 토대를 넘어 임업 플러스의 작업을 저희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한 축은 바로 DMZ에 특화되어 있는 임산물을 생산하고
2차 가공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지역과 귀촌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DMZ를 만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노지와 시설을 활용한 생산단지의 확충을 통해서 또 파주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 특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DMZ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만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또 굉장히 우수한 접근성을 가진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도시 임업, 출퇴근 임업 같은 여러 숲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고, 더 나아가 이 지역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관계 맺고 있는 임업 외적인 분야, 뭐 IT나 방송이나 의료나 패션이나 공간미술의 분들과 협업해서 자연스럽게 MZ세대들이 DMZ를 만나보고 새롭게 느껴볼 수 있는 작업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DMZ 로컬 임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저희 DMZ 숲 농장이 하나의 구심점이자 정체성을 제공하는 앵커 스토어가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DMZ에서 저희가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지역 재생과 로컬 브랜드의 토대가 바로 임업이었으면 합니다. 숲을 매개로 임업이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사업과 연계하고 그리고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심미적 가치를 발굴해 지역의 브랜드화로 나아가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의 사례를 낙후되고 폐쇄되었던 지역을 하나의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었던 사례들을 함께 참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바로 임업이 또 참고해 봐야 하는 대목들이 바로 재해석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죽이나 염색 등 소규모 공장들이 모여있는 이 성수동이나 전주 한옥마을이 이젠 MZ세대들에게 핫한 공간이 된 것도 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현대적 관점으로 세련되게 재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발굴하고 공유하고 하는 과정들이 MZ세대들에게 굉장히 즐거움이자 놀이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지역 재생과 재해석의 관점이 임업에 녹아들어야 되며 저희 역시도 그런 관점으로 임업과 DMZ와 MZ세대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대목들은 임업이 바로 매력적인 산업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특히 저같이 비임업에 있는 분야의 사람들이 뛰어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또 연결해주는 지원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결국 수혜자이자 주도자는 바로 MZ세대 당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임업이 그들이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임업과 다양한 분야와 연결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줄 때 비로소 MZ세대들이 임업의 비전을 느끼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MZ세대들이 말하는 미래의 임업, 그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DMZ 숲의 임미려 대표였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께서 시청하시면서 응원해주고 계신데요. 임미려 대표께서 이제 빨간 니트를 입으니까 뒤에 그 초록색 그 배경이랑 너무 예쁘게 나오지 않으세요? 고맙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발표 경청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발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좌장님을 비롯한 패널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고 패널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과 우리 패널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1983 김소민 대표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패널로 세 분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좌장을 맡아주실 우리 김소민 대표께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 자리에 모인 5명, 또 이인세 소장님 포함해서 5명인데요. 한 번도 그동안 대면을 한 적이 없는 청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임업진흥원에서 많이 만들어주신 넥스트 포레스터 포럼 또는 귀산촌 교육, 또 청년 숲쿨, 그다음에 우수 임업인 사례집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대면으로 만나보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 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다 같이 만나보니까 너무 반갑고 이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포럼에 있는 이제 그 4명의 임업인들은 좀 특별한 임업의 케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비임업 전공자들입니다. 그리고 임업이라고 하면 아직도 우리 이제 그 일반 대중들에겐 목재의 생산만이 이제 임업의 모습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임업은 그 72종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임산물 생산, 그리고 도시형 서비스, ICT 기반의 산림 서비스까지 굉장히 많은 임업의 다면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임미려 대표님은 앞서서 소개하신 것처럼 파주에서, 경기 북부의 파주에서 단기 임산물 기반의 산촌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고, 또 오늘 패널로 오신 김진환 팀장님 같은 경우는 전남 장성에서 편백나무 숲의 육림과 조림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3번째 패널로 오신 이제 박예일 대표님 같은 경우는 경남 창원에서 도시형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산림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지역 맞춤형, 각자의 지역과 그다음에 각자의 자원을 활용한 임업인, 또 청년 임업인들의 다양한 비즈니스를 여기서 소개하고, 또 서로가 서로와 필요한 것들을 논의하고, 그리고 선배 임업인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또 요청을 드리자면, 저희들만의 토론이 아니라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그다음 유튜브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받고자 합니다. 남겨주시면 마지막에 좀 같이 현장성 있는 쌍방향 토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죠? 참여 가능하시죠? 네, 그 임미려 대표님 그 발표를 너무 이제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요 의견에 대해서 네, 김진환 우리 대표님 소개로 자기소개와 함께 현장 하시고 계시는 사업, 그리고 그 의견을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김진환 대표님.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남 장성 편백나무 숲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백년동 편백농원과 사단법인 편백나무 숲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김진환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저희 지역의 부존 자원인 편백을 활용해서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서비스업을 좀 복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이나 탄소 제로와 관련한 사업들을 이제 마을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려 대표님의 내용은 너무 사실 감명 깊을 정도로 좀 공감이 좀 많았던 내용들이 좀 많았고요. 저도 역시 이제 다른 일들을, 그리고 혹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겪었던 부분들이나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함께 좀 공감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그 장성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유사하게. 그래서 자기 사업 소개도 좀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이제 지역 어르신들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청년들 이렇게 모아서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작년에 가장 최근 거를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국가균형발전 우수 사례로 이 숲배움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과 그 다음에 자라나는 학생들이 지역의 부존 자원인 편백을 씨앗부터 발화시켜서 지역의 유휴지나 맹지에다가 심고 가꾸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크게 보면 그 친구들이 계속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조금 상징적으로 본인의 나무가 자랄 때 본인의 이름과 꿈을 적게 돼 있기 때문에 꿈도 자란다라는 상징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사실은 탄소 중립이나 탄소 제로화에도 그 친구들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앞으로 하거나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산촌에서 굉장히 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도시형으로 하고 있는 우리 박예일 대표님 사업 소개와 또 이제 애로사항, 그리고 그동안의 고민들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 집 마련은 어려워도 내 밥 마련은 쉽게 하자. 텃밭 중개 플랫폼 내 밥 마련을 만들고 있는 대표 박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음악을 10년 정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의 생활을 하다가 아티스트보다는 제작자의 삶에 좀 더 관심이 생겨서 기타를 제작하기 위해 미국 유학을 준비를 잠시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공에 관심이 생기게 되어서 목공방을 같이 운영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인의 소개로 인해서 그루 경영체라는 것을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임업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게 되고 우리가 창원이라는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좀 더 숲과 가깝게 할 수 없을까? 우리가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단순히 바다만 놀러 가고 숲에 대한 거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간접적으로 잘 경험할 수 있게 만들 수 없을까라고 해서 현재 이제 텃밭을 내 집 가까운 데에서 쉽게 만날 수 있고 가꾸어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어려웠던 점이 임업이라는 거를 저도 잘 몰랐고 제가 소개하는 소비자들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가 상당히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에 요청을 제대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그루 경영체라는 지원을 좀 받으면서 지금 옆에 계시는 소민 대표님도 그러기 위해서 만나게 되었고 제가 많이 배우기도 하고 다양한 분들을 네트워킹을 하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루 경영체가 아니었고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임업에 뛰어들었었더라면 아마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 걸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임업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 좀 더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시면 청년들이 누가 봐도 임업은 이런 거구나 아니면 교육과정에 조금 넣는다든지 사실 제가 배울 때는 산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만 배웠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 가꾸고 청년들이 어떻게 잘 활용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잘 못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매체를 통해서 좀 알려주시면 좀 더 저희처럼 창업을 해서 임업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런 임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생기고 많이도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교육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좀 저희가 세 명이 다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하게 됐었거든요. 어떤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또 우리 아까 발제해 주신 임미려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제가 귀산촌을 하게 있었던 게 2016년 이제 임업진흥원에서 있었던 귀산촌 교육을 통해서였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귀산촌을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도권 근교에 있긴 하지만 귀산촌 교육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나 프로그램 대다수가 청년들을 겨냥한다기보단 은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5060 세대들을 겨냥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고 그 이후에 지원 사업이나 연계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반에 임업진흥원 교육을 넘어서 다녔던 모든 교육들이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고 대부분의 연령대 분들이 좀 많이 높으신 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2030 세대를 겨냥하고 그들을 좀 타겟팅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추가로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미 2018년 산리 임업 전망 때부터 임업에 대한 교육이 타겟, 그다음에 참여자별, 단계자별 구체화되고 다양화해야 된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떤 또 의견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지를 좀 김진환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는 이제 융복합 산업이라고 하는 생산 가공 서비스업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1차 산업에서도 사람이 필요하고 2차도 사람이 필요하고 3차도 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 곳의 공고를 같이 내면 뭐 다 예상하시겠지만 3차 산업만 젊은 친구들이 신청을 보통 합니다. 1차 생산과 2차 가공은 이 말한 MZ세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먼저 청년들이 우리 임업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나 그런 지원 정책들이 좀 고민이 되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3차 산업으로 유입을 시켜서 2차 가공이나 1차 생산 쪽으로 저희가 이제 직업군을 좀 확장시키는 형태로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3차 산업은 청년들이 좀 유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명 정도 저희 지역으로 이렇게 좀 찾아왔었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도 그 친구들은 이제 1차나 2차, 3차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산업들을 선택해서 하는 선택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금 뭐 진흥원이나 뭐 이런 산림 관련된 곳에서 좀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나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모델들을 좀 만들어서 좀 접근할 수 있게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저희 MZ세대가 많이 듣는 말은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임업해도 힘든데 니네가 무슨 임업을 해? 라는 말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까지 안 해본 임업인데 어떻게 너네들이 한 것이 임업이야?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곤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또 선배 임업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임업으로 비틀어서 해석을 했는지를 꼭 한번 전달하고 싶었고 이런 부분이 기업으로서 돈을 벌고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박예일 대표님부터 좀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MZ세대가 도대체 임업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앞서서 몇 번 말씀해 주시겠지만 김진환 팀장님 관점에서 돈을 주지 무료로 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임업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한 다음에 이인세 소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로 젊은이들에게 저희 같은 세대한테 다가가려면 재밌고 쉬워야 된다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루경영체를 지원할 때도 그렇고 현재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만나는 대부분의 분들은 저희보다 나이가 연배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 주변 친구들이나 그런 청년 커뮤니티에 가서 저희가 이런 거 많이 공유를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재밌거나 흥미로우면 느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먼저 사업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숲에 가기 힘들다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가기 힘드니까 그럼 우리가 숲을 데리고 올게라는 컨셉으로 어떤 공간에 저희가 숲을 꾸며서 숲 전시회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뤄서 뭐 밭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 모아서 다 같이 다른데 텃밭 체험을 가기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모아서 청년들에게 최대한 숲의 흥미를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게 임업이고 너네가 이런 것도 재밌게 할 수 있어라는 관점으로 많이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런 걸로 발전을 하면서 텃밭 중개 플랫폼이라는 서비스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지금 현재 다양한 청년들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에 계신 여성분들이나 다양한 분들이 내 집 주변에서 이제 이런 흥미를 조금 느꼈으면 그 흥미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내가 조그마한 땅을 가꿀 수 있고 밭을 한번 가꾸어 볼 수 있는 컨셉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 같은 청년들 기준에서는 임업이 잘 모르지만 재밌게만 느껴지면 한번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서비스를 제작을 하고 현재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은 팀장님. 네. 일단 저는 저희 이제 기존에 제가 귀농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3대가 같이 귀농을 했을 당시에는 나무를 단순하게 이제 생산하거나 뭐 가공하는 일들을 좀 주력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를 저는 정치외교학 전공을 했고요. 이 대학교 전공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좀 고민했던 게
어떻게 해서 숲을 소비자들한테 긍정적으로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였었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마을학교, 그리고 유엔이 인정한 숲배움터 국내 1호, 뭐 다양한 것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치유 임업이나 치유 농업들도 좀 접근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어려웠지만 사실 정말로 생각을 해보면 숲이 맑은 공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숲에서 하는 경관을 자원화하는 사업들은 사실은 수익 구조가 생겨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도 수익 구조가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 팬데믹 형상이나 뭐 다양한 것들이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사실 숲을 가지고 다양하게 경관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함께 좀 뭔가 매칭을 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식들을 좀 더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미려 대표님은 어떻게 임업을 다시 재해석하셔서 그 애로사항을 돌파하셨나요? 저희는 이제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라서요. 어떻게 보면 좀 계획적인 측면이 있는데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분리를 숲을 매개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점차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지금 토대로 하는 MZ세대인 2030 세대와 그 4060 세대들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숲이 되지 않을까. 어찌 보면 젊은 세대들에게 숲은 도전의 의미가 강하고 연배가 되시거나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숲은 어떻게 보면 힐링이나 치유의 개념들이 강한데 그런 세대들을 연결하는 대목의 숲의 역할을 좀 주목하게 되고요. 저희 파주 DMZ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도시 또한 인접하고 있어서 세대들이 접근하기 매우 좋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4060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 임업의 전문성, 예를 들어서 패션이나 공공미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대목들을 숲에 적용을 시키고 그것들에 대한 도움을 얻어서 MZ세대들이 숲을 활용한 창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저희가 같이 만나고 숲을 재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좀 느끼게 됩니다. 네, 저희가 사실 MZ세대가 직접적으로 정말 필요한 거는 단순히 제품을 만들기 위한 돈이 아니라 좀 인식의 개선, 네트워킹, 그다음에 애로사항을 기존의 어떤 선입견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인 것을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동안 한국임업진흥원 일자리 발전소의 그룹경영체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은 해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인세 소장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림 일자리 발전소장 이인세입니다. 저희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산림 일자리 발전소는 설립된 지가 4년 됐습니다. 201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작년 말로 전국에서 한 50여 개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룹 매니저님들은 한 40부분이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 우리 이제 오신 분처럼 구루 개형체가 227개의 다 잘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각자 지역에서 자원을 가지고 다양한 테마로 이렇게 한 번씩 진행해 보시고 계시고 거기서 또 성과를 이루셔서 계속 성장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데들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고요. 새로운 시도들을 지원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름 저희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밑에서 필요한 일들을 지원하는 형태, 현장 밀착형 지원 조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역과 다양성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정말 지역과 다양성들을 확보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MZ세대 임업인데 갑자기 또 저를 마지막 토론자로 넣어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다른 토론회를 가면 대부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드릴 건가 써갖고 오는데 오늘은 써갖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할지 하시는 대로 저도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드렸고요. 다시 사실 저는 이제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고요. 그 좋은 말씀 많이 주시면 또 그거 반영해서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일단 요 정도 할까요? 아니면 한번 좀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그래서 이 사회는 모든 계층마다 다 지원에 대한 필요성들을 다 말씀하시는데 저희 산림 일자리 발전소에서는 뭐 한정된 재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원을 가지고 어쨌든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점에 두는 그룹이 청년 그룹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그 지원들은 하지 않지만 청년들이나 경력 단절 여성분들, 그다음에 우리 산촌 주민들이라면 다른 구루 교영체들보다도 조금 더 저희가 더 이렇게 폭을 넓혀서 이렇게 선정도 하고 또 좀 당연히 실패가 좀 많을 거예요. 뭐 그 성장하지 못하거나 실패하는 과정도 많으신 그룹이긴 하지만 그 그룹에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다가가려고 이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오늘도 이제 여기서 비전공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임업 전공자입니다. 거의 평생 한 30년 이상 임업에서 이렇게 임업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하고 지냈는데요. 그런 마찰이 가장 큽니다. 왜 정말로 임업인들한테 제대로 지원도 못하면서 일반 시민들, 비전공자들 전혀 아이템만 갖고 있는 그다음에 그 전문 지식도 없는 분들을 왜 지원하느냐에 대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들은 전문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공모 사업이나 지원 제도가 있고 그보다도 더 접근하기 어려우신 그룹이 있다면 또 우리 정부의 영역에서 우리 임업진흥원의 영역에서 함께하는 게 좀 필요하다 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임업에서의 기존 방식으로의 어떤 지원으로는 사실 현대 이제 MZ 세대들이 원하는 것들 다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이제 소개에서도 보셨지만 MZ 세대들의 또 공통점은 없어서 안 되니까 법 바꿔주세요라는 어떤 컴플레인보다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라는 이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환 팀장님 같은 경우는 임업의 산림자원의 아주 핵심적인 편백나무 조림과 용림을 기반으로 하고 계시지만 정말 다양한 부처의 사업을 활용하고 계시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시거든요. 그리고 임미려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주에 있는 유휴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임업뿐만 아니라 타 부처 그리고 패션이라든지 ICT라든지 타 분야의 산업과의 이종적인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서 그 자원을 유입시켜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김진환 팀장님, 임미려 대표님 순서대로 이 부분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임업도 선도 임업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농업 쪽도 선도 농업인으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임업이나 농업이나 전부 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저는 공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쪽을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것들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농업과 임업을 살짝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농업이 더 좀 빨리 젊은 친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을 다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2019년도에 이 사업을 발표해서 가지고 왔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는 70억 규모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아마 저는 이제 편백나무 자원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발표했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편백 관련된 혹은 산림 관련된 과와 함께 합을 맞춰서 사실 진행했어야 됐겠지만 조금 아쉽게도 이제
지금 농업 관련된 기술센터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30개소의 액션 그룹들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지원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임업 쪽도 조금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열어주셨으면 아마 더 다양한 의견들과 다양한 청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단순하게 제가 여태껏 해본 결과 생산과 가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숲이라는 거는 누군가는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을 쉽게 따라오지 못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제 생각입니다. 뭔가를 키워서 가공하고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MZ세대나 그리고 후발적으로 새로운 곳에서 유입되는 분들은 그쪽보다는 제가 지금 말했던 이런 자원을 보여주고 경관을 활용하고 맑은 공기를 팔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소비자들한테도 더 강점으로 다가갈 거란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저도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산촌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유치해서 산촌분들에게 비즈니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정말 공감이 가는 의견입니다. 임미려 대표님도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학에서 언론을 전공을 했고 대학 시절에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숲길을 조사한다던가 이런 환경단체 활동에 자원 활동을 했었던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역을 만나고 숲을 만나는 방법은 그 지역에 직접 가고 마을 주민들하고 어우러지면서 대면의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방식들이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좀 젊은 세대들이 유튜버가 되는 것을 가장 큰 희망사항으로 꿈꿀 정도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공유하는 과정들이 그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인데요. 저는 숲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 스튜디오이자 그 기반이 되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숲에서 생활하는 것들, 그리고 숲에서 만나고 숲에서 먹고 숲에서 뭘 입는 것 자체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서 그 숲에서 일하는 것들이 MZ세대들에게 굉장히 힙해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라고 다가가는 느낌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김소민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론이나 IT나 어떤 방송이나 공공미술이나 패션이나 다양한 분야와 숲이 결합해야 되고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가는 공간이 하나 필요하다. 그리고 또 DMZ라고 하는 저희가 하려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 분단과 전장의 상흔이 담긴 벽같이 느껴지지만 새로운 대륙으로 나아가는 도전과 희망의 상징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공간 안에 숲을 통해서 창업을 하고 뭐 하는 이런 일상들이 MZ세대들에게 되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런 대목들이 임업 안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로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몇 개를 팔아서 얼마를 벌을래 라는 기존의 어떤 임업의 교육, 그다음 선배님들의 가르침과 내 라이프 스타일을 숲이라는 산촌이라는 공간으로 가지고 와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저희 세대와의 이 임업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이 간극을 어떻게 줄이고 선배 임업인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손잡고 갈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조금 이따가 현장에서 질문을 좀 받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저희 의견에 대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의견들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이런 점에서 사실 정말 다양한 연령에서 기존 목재 중심이 아니라 단기 임산물, 도시숲, 산림복지 서비스 가장 많은 비즈니스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우리 이인재 소장님이실 텐데요. 저희가 이런 현장 기존의 선배 임업 비즈니스와의 또 우리 관점과 애로사항을 저희가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건 글쎄 우리 모두에게 다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다라고 그래서 모두 틀린 거는 아닌 것 같고 다르다는 인식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차이가 있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성들은 하루에 10,000개의 단어를 활용하면서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하고 여성들은 25,000개의 단어. 이제 그것만 알아도 왜 여성들과 남성들의 차이를 알고 MZ 세대도 MZ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우리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그 주류를 이루고 계신데 이 안에서도 또 세대 간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신한카드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그 밀레니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모아가지고 한 방에 특급 호텔 가서 맛있는 걸 사 먹는다든지 빵 한 번에 쓰는 것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Z 세대들, G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그때 그냥 소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간에 이제 차이들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조금 이 말씀이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임업경제통계실 한국임업진흥원인데 거기서 이제 임업 통계들을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표들을 한 것 중에서 되게 고무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저는 농산어촌이라는 단어를 꼭 쓰거든요. 이제 보통 농업 이렇게 표현하는데 꼭 가장 좋은 거는 우리 대통령 후보님들도 농산어촌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농업으로 끊고 임업으로 끊고 업으로 끊지 말고 전체를 하나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2015년도 대비 2020년도 그 세 개의 분야 중에서 늘어가는 가구 수가 임업에서는 임업 가구들이 분명히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농업과 어업은 줄고 있다라는 것들. 보통 임업이 한 14.3% 정도가 는다고 하는 거. 이것은 뭐냐면 추이의 경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토지의 생산력도 상대적으로 적은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함께 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고, 우리 이제 젊은 분들도 관심을 분명히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이었고요. 또 하나가 재배 임가하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전통적인 임업들은 재배 임가를 근간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1차적으로 생산해서 이제 판매하는 건데, 이 재배 임가 수가 지난 5년 동안 7.8%가 줄고 비재배 임가들이 9%가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에 동감하실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임업은 재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이런 도전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해주고 함께 이제 확장해가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계속 유튜브를 보니까 응원글이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미리 준비하셨다가, 혹시 지금 있으신가요? 네, 이게 사실 우리 임업의 이제 약간 수직화된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얘기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 역시 전자재료를 전공했고 임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목재 중개 거래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임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임업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문제는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최종 사용자가 목재를 저렴하고 나의 사용 마취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서비스는 좀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임업을 하려고 해서 들어와 봤더니 정말 이 어떤 표준화된 가격이라든지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은 임업이 아니야, 우리에서 해결해 줄 수가 없어라는 의견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환했던 방법이 중기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청년 창업 관련된 지원 사업을 전환했을 때 사업의 아이템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핵심 자원이 임업이지만 임업의 영역에서는 비즈니스로 좀 어렵고, 산촌이라든지 지역, 지자체, 청년 창업으로 갔을 땐 가능한 비즈니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저희 MZ세대들이 갖고 있는 가장 좀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진환 팀장님도 편백나무 조림이라는 가장 좀 좋은 산림 자원을 갖고 있지만 현재는 농산촌 연계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 우리 이제 임업진흥원에서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을 포함한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선도산림 경영단지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받고 있는 약 500여 개의 임업 경영체들을 조사를 해보면 사실상 그중에 50% 이상이 농산촌 연계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현장은 농산촌 연계로 혹은 또는 관광이나 6차 산업 연계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아직 임업은 이것이 목재 생산이냐 버섯의 생산이냐 이런 관점으로만 저희 또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바라보고 있는지는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지금 네, 그 제안이 좀 들어왔는데요. 비전문가 또 MZ세대 모두에게 균형 잡힌 정책과 지원으로 임업으로의 좀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이 왔는데요. 혹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위해서 저희 MZ세대들이 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또 뭐가 있는지 좀 임미려 대표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네트워킹이나 이런 데서 관점을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MZ세대들의 네트워킹.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파주로 연고도 없는 곳에 귀촌을 했을 때요. 좀 너무 외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지역에 연고가 없다 보니까 지역에서 저를 만나고 뭘 해주는 선후배 임가를 만나기도 너무 쉽지 않았고요. 그런 속에서 제가 이제 인허가를 받고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제가 우연히 봤던 게 바로 2020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했던 넥스트 포레스터라는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김소민 대표님이나 김진환 대표님 같이 지역에서 새로운 임업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보고 또 그분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임업이라는 것들이 사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저희 세대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시대정신처럼 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구석구석 산촌에서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이런 넥스트 포레스터를 발굴을 해내고 그들과의 네트워킹 연결해주고 그 연결해주는 네트워킹 안을 또 다시 새로운 지원 사업으로 연결해주는 일종의 큰 단계에서의 지원 사업들 그런 관점들이 저희에게 되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현장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네트워킹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또 김진환 팀장님은 임업을 하고 계시지만 임업진흥원이 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 외에도 지역 내에서 계속 네트워킹을 좀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또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을 장성으로 유입시키는지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의 지원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 주의거든요. 물론 이제 성과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물론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의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조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임업도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숲은 좀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생각을 더하면 좀 창조적인 공간이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뭐 청년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만들어서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크로스 코칭을 통해서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적인 아이들과 함께 뭐 얘기를 나누거나 이런 것들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관계적인 부분들이 숲이 더 잘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마을 학교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운영을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마 임업하시는 분들은 마을 학교를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뭐 1년에 뭐 기껏해야 뭐 굉장히 적은 금액의 지원이 나오는 소프트웨어적인 후대를 키우는 육성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벌써 올해 5년 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지역 어르신들과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들과의 이런 괴리감을 좀 없애준다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한테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친구들이 귀농이나 귀촌을 결심했을 때 혹은 산촌으로 들어오고 싶었을 때 더 거리낌 없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들이 유입되는 영향들도 또 미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이런 이게 임업진흥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네트워킹 그거 밥 먹고 헤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마음의 소리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MZ세대한테 필요한 것들은 돈 얼마 줄 테니까 만들어 와봐 보다는 계속 만나봐, 배워봐, 어울려봐, 니네 생각을 좀 더 많이 공유해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좀 지원입니다. 어쩌면 그게 어떻게 돈이 되겠어 라고 마음의 소리를 갖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좀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네트워킹을 좀 원하고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또 우리 박예일 대표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또한 사실 저는 구루 경영체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네트워킹을 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한 상태이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 사실 필요한 거는 저희는 사실 단기 생산을 하는 그런 임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임업인들이나 그리고 임업인들과 청년들이 혹은 임업인들과 다양한 가족들이 텃밭이라는 공간에서 만날 수 있게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그러면서 사실 임업인들에게 배워야 될 것도 정말 너무나도 많고 어떻게 텃밭을 해서 사람들에게 오게 할 수 있을지를 배워야 되는 것도 많은데 만약에 저희가 구루 경영체가 아니었다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저희가 그런 게 아니었다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저희에게는 사실 정말 임업인들의 조언들이나 정말 아낌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하드웨어적인 어떤 건물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방식들이 저희에게 너네 누구한테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든지 어떤 거를 단순히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만나서 관계를 쌓고 거기에 대해서 배울 것도 배우고 제가 그려왔던 것처럼 배우면서 다양한 것들이 쌓아져 나갔을 때 다양한 발전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임업을 한다고 하지만 앞서서 계속 저희 사업 모델을 들으셔서 느끼셨겠지만 순수 임업은 아니고 다른 부분의 역량이 이제 합쳐져서 지금 사실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미려 대표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20, 30대가 생각하는 감성과 5, 60대, 4, 50대가 생각하는 이 감성을 조금만 연결하면 되는데 이 연결의 관점, 이 연결하는 전문가를 어디서 찾는지가 사실 저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거든요. 이 연결을 잘할 수 있는 교육을 좀 다양화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현실이지만 사실상 이러한 연결의 전문가를 찾는 게 굉장히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고민하고 또 경험을 좀 많이 받고 싶어요. 저희들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이런 부분 저희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어려운 이야기 주실 줄 알았는데요. 분명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아니면 이제 유튜브로 이 자리를 경청하시는 분들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신데, 근데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 저도 이제 구루경제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거의 비슷한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히 제가 이제 엇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이 비슷하다는 생각들을 좀 하는데 그래도 좀 자신감 있고 잠재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자유로운 확장성으로 펼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넓게 펼쳐가시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철없는 상상을 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경계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나 많은 이제 창업을 도전하시는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제 고민인 게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잠재력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근거 없는 그냥 상상으로만 말씀하시는 분들을 구분한다는 것도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미래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분들이 그냥 도전할 수 있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든다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제가 하고 있는 활동에 있어서 분명히 그 젊은 분들과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그런 수요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만나는 자리들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임업 창업 임업 관련된 희망자들 직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메타버스 박람회를 열었었습니다. 작년에 산림 일자리 발전소에서 산림 분야 이런 쪽에선 처음으로 메타버스 박람회를 열었는데 정말 그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게 과연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참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상상 외로 폭발적인 반응들을 받았거든요. 그것이 정말 새로운 니드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올해는 더 확장하려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게더타원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100명 이상이 되면 잘못하면 서버가 내려앉는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300명만 이렇게 선발을 해서 했는데 그 300명과 그다음에 우리 이제 스텝이나 그 안에서 컨설팅 해주실 분들 딱 50명 정도, 그러니까 총원이 350명인데 순간에 300명들이 클릭이 되더라고요. 3시간 동안 진행하는데. 그래서 정말 노쇼 없이 우리 젊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3시간 동안 이렇게 그 안에서 창업에 대한 갈망들과 소통들을 하면서 굉장히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되게 한정적인 만남들밖에 없는 이 시기에 또 새로운 방식들, 소통의 방식들 찾고 펼쳐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킹, 그다음에 자리가 자꾸 나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젊은이들의 대화가 맞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MZ세대 젊은이들 맞지만 그에 앞서서 돈을 벌고 임업이라는 임업에서의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자원을 가지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내가 기업인으로서 돈을 벌고 고용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지금 임업을 바라보고 있음을 꼭 좀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 역시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고 3년이 안 된 스타트업이지만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김진환 팀장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국에도 계속 코로나의 영향이 없이 매출이 성장하고 있으며, 또 우리 대표님, 임미리아 대표님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청년, MZ세대 하면은 돈을 못 벌 것 같고 힘들어할 것 같고 굉장히 고군분투할 것 같지만, 사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지 못하는 넓은 범위에서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도 불쌍해, 쟤 없어 이런 보다는 동등한 기업인으로 좀 바라보시고 지원 정책이나 네트워킹 데이를 만들 때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는 꼭 여기서 현장에서 어떠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교류를 좀 하고 싶거든요. 혹시 저희한테 궁금한 점 아무것도 없으실까요? 네, 전혀 없으세요? 네. 마이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임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것이 벌채 이슈인데요. MZ세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제 다른 분들 다 대답하셔야 돼요. 저 먼저 대답할게요. 저는 완전 임업 출신이 아니라서 제가 전문가적인 어떤 소견은 아니지만
사람도 때가 되면 생애 주기가 있다시피 목재 역시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데이터만 검증이 된다고 한다면은 수학을 하는 것이 임업인들에게 근간에 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금처럼 양비론으로 환경에서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라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과학에 기반한 데이터를 충분히 공유하고 어떠한 대중의 사람도 이념이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현재 벌채 이슈는 나쁘다 좋다의 윤리적인 이런 가치로 될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목재의 성장에 따른 어떤 진짜 가치, 데이터 이런 것들이 대중에게 쉽게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의 의견은 이렇고요. 우리 또 임미려 선생님 아니면 좀 순서대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직접 그 시업 신고를 받아서 숲 가꾸기를 하는 당사자로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보냐면 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 김소민 대표님이랑 비슷한 관점으로 좀 보는데요. 예전에 숲을 보면은 당연히 조림해야 되고 또 민둥산일 그 시기에는 당연히 숲의 가능성이 되게 중요했고 그것들을 베지 않고 보존해야 된다라는 관점들이 되게 중요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숲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학적인 데이터로 가치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이 숲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배워야 되는지 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국민적인 인식이 그 숲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온 괴리 같고요. 이 부분들이 충분히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나가고 홍보하는 과정들이 있을 때 국민적인 인식도 같이 가져가서 숲이라는 것들이 생애 주기로 잘 활용하고 그때는 베고 또 새로 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바람직하구나라고 인식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답변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아마 이제 임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했을 때 벌채를 하면 임업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경험해 보지 않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서비스업적인 부분들 그리고 왜 이거를 벌채를 해줘야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좀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면 사실 저희도 1년에 저희가 장성군이 5만 명이 좀 못 되는 인원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저희 농원에 약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가 찾아오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임업을 하지 않는 일반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 전체 군민들 숫자보다 더 많은 분들을 뵙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연계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숲이 있어야 좋다 정도만 알고 계시는 거지 왜 이걸 벌채를 해야 되고 벌채를 하면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많이 갖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걸 수익 구조화하는 거야 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개념으로 좀 이분들한테 좀 접근을 하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저희가 직접 숲 가꾸기 하는 입장에서 감벌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은 DMZ 안에 숲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참나무 이미 한번 불이 탔기 때문에 참나무 일색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숲의 구조를 갖고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적절하게 저희가 감벌을 하고 숲을 다시 바라보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워지고요. 아래 다양한 작물들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면서 숲이 어떻게 보면 더 다양해진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사실은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저 나무 베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직접 베고 옆에서 이렇게 숲을 가꿔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적절한 관리들이 참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이 유익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시면서 감벌을 하거나 벌채하는 거에 대한 인식들이 주변 분들이 좀 많이 바뀌셨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간벌이라는 게 숲에 대해서 끝나는 종료의 지점이 아니라 숲을 다시 만들어가는 관리의 그리고 어떤 순환의 과정이라고 인식시켜주는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Z세대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Z세대 나와주세요. 네. 저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사실 이거는 제가 배웠던 교육에서의 부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생활할 때 배웠을 때도
그냥 단순히 숲은 지켜야 하고 식목일에 나무는 꼭 심어야 하며 무조건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인지를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목공도 해보고 저희가 지금 밭을 가꾸고 산림 텃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교육을 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연은 그냥 무조건 지키고 무조건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어떻게 잘 가꾸어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더 알리고 나누면 이러한 이슈들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임업의 근간은 결국엔 목재의 수확과 생산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윤리적인 잣대로 평가받고 비난받고 상처받지 않도록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잘 소통하고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저희도 되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언젠간 곧 산주가 될 거고 산을 가꿀 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진흥원에서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혹시 또 네. 소장님도 저도 뭐 같은 자리에서 MZ 세대 묻어가면서 한 말씀 드리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가을이 되면 이렇게 벼를 심었던 자리를 잘 베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볏짚들이 이렇게 쌓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마시멜론이라고 하죠. 다 이제 볏짚을 공포 사일리지라고 하는데 마시멜론처럼 이렇게 다 논 자리를 보면 어떠세요? 뭐 불편한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로운 수확을 했구나에 대한 그 즐거움을 가질 텐데 우리 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산은 산지에서 나무가 다 벌채가 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거기서 불안감을 갖는데 사실 그것도 똑같은 수확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 우리 벼를 맸을 때는 이건 우리 먹거리라는 단 한 가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느끼는데 숲에서 나무들이 잘린 거는 경제적인 목적과 환경적인 목적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들이 필요한 목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서 얻어온 것인데 거기에 이제 환경적인 측면이 너무 집착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다 보면은 너무 격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집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론적인 집착이 너무 강하신 분들의 좀 신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신념을 또 대다수가 그런 것을 뭐 대화나 이런 것들 통하지 않고 이제 누가 더 목소리를 크게 내느냐 뭐 이런 데에서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그렇다고 무분별한 이 자리에 어떤 분들도 무분별한 벌채를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고 정부도 기본적인 기조는 그런 걸 원하지는 않고 있는데 일부를 가지고 너무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사실 저희 MZ 세대라고 해서 텔레비전이나 미디어에 나온 것처럼 무조건 친환경 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임업인으로서 기술, 데이터에 기반한 또 이런 관점들을 충분히 소양을 쌓고 있으며 그런 관점으로 좀 기관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긴 시간 좀 다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또 제2의 임미려 대표님, 제3의 김진환 팀장님, 또 제4의 박예일 대표님 같은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임업진흥원에서 네트워킹 프로그램, 그다음에 다각화된 소득 외에 다각화된 교육 프로그램들, 콘텐츠를 좀 많이 육성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즐거우셨죠? 네, 앞으로도 여기 계신 분들 대상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 서로 이제 컨택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진행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좌장을 맡아서 수고해주신 농업법인 1983 주식회사 김소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고요. 우리 패널로 수고해주신 네 분께도 성함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요. 사단법인 편백나무숲의 김진환 대표님, 내반마련의 박예일 대표님, 한국임업진흥원의 이인세 실장님, 그리고 오늘 발제까지 해주신 우리 임미려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MZ 세대가 바라보는 임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확실하게 명쾌하게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한국임업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시청하고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은주님 비롯해서 박성근님, 임정규님, 정은수님 많은 분들께서 또 질문도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